네, 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5장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은요, 레이몬드 창에서는 15장 산과 염기이고, 줌달의 일반화학에서는 14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챕터 산과 염기를 배우고요. 그에 이어서 다음 챕터 16장에서 산, 염기의 평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신다면요, 미리 14장, 중달의 일반화학에서는 13장입니다. 여러분들 화학 평형 배우셨죠? 이 화학 평형에 대해서 복습을 철저히 하고 산과 염기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화학 평형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배우는 이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그 다음 챕터 레이몬드 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몬드 창의 일반화학 기준으로는 16장에서 산염기 평형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16장에서 배우는 산염기 평형은 결국에는 14장에서 배우는 화학 평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15장에서 배우는 산과 염기에 대한 개념을 전부 다 통합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14장부터 쭉 이어나가서 16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 화학 평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수업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산과 염기에 대한 기초 개념을 잡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산 염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모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각각의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만들어낸 모형인데요. 일단 첫 번째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산과 염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따르면 산은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염기는 수산화 이온, OH-, 영어로는 하이드록사이드죠.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인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수용액에서라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지 않다면 정확한 의미에서 아레니우스 산과 염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레니우스 산이다. 그러면 물 속에 들어있는 HCl, 이 HCl이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HCl은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강산입니다. HCl은 물속에 들어가서 H+와 Cl-로 이렇게 해리가 되죠. 그리고 HCl이 결국엔 H+를 내어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HCl을 아레니우스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레니우스 염기는 뭐 대표적으로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나트륨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종종 강조를 하는데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영어식 표현 방법, 명명법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NaOH를 우리가 물속에 녹이면요, NaOH도 역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염기입니다. 얘는 100% 해리가 돼서 거의 100%예요. 그래서 그리고 OH-와 Na+로 이렇게 해리가 되는데 역시 NaOH가 OH-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NaOH를 우리는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정의는요,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인데요. 브랜스테드하고 로우리 두 명의 과학자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산은 수소 이온을 주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수소 이온을 간단하게 프로톤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아시죠? 자, 수소는 원 프로톤과 원 일렉트론이 포함되어 있는 원소이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자를 하나 떼어내면 수소 이온이 되는데 사실상 수소 이온은 결국엔 프로톤 한 개짜리의 입자와 똑같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소 이온을 양성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브랜세드 로우리산은 양성자를 주는 물질, 그리고 브랜세드 로우리의 정의에 따른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도 역시 이제 수용액을 제가 예를 들어서 환경을 만들어 놓았는데 브랜세드 로우리 정의에서는요, 여러분들 수용액 상이든 수용액 상이 아니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물질이 수소 이온을 줄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양성자를 줄 수 있으면 그냥 브랜스테드 산이에요. 그리고 역시 양성자를 받을 수 있는 물질이다. 이 물질이
수용액 안에 있든 없든 간에 브랜스테드 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상황 설정을 위해서 물속에 HCl을 녹이면요, HCl은 어떻게 돼요? H 플러스를 주는 물질이죠. 그래서 HCl은 브랜스테드 애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에 HCl 같은 경우는요, 물에 녹인 HCl 같은 경우에는 아르니수산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브랜스테드산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이제 중복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HCl이 물에 녹을 때요, 결국에는 HCl이 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HCl에서 나온 H 플러스가 물 분자로 달라붙어요. 그래서 H3O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을 만드는데 H3O 플러스를 우리는 하이드로니움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H2O는 결국엔 무슨 상황인가요? 자, Cl- 써놓고요. 여기서 H2O는 H 플러스를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브랜스테드 산 염기 정의에 따르면 H2O는 H 플러스를 받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H2O를 브랜스테드 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용하는 모델이 루이스 산염기 모델입니다. 자, 루이스 산염기 모델에 따르면, 자, 여러분들이 배운 루이스는 그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면서 우리가 루이스라는 이 과학자를 배웁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루이스는 이제 전자를 점을 찍어가면서 그 원자들 사이에 원자 주변에 점을 찍어가면서 이제 분자의 결합을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그러한 과학자죠. 그래서 루이스 산염기 정의에서도요, 결국엔 루이스는 전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쌍을 받는 물질을 루이스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옆에서 전자쌍을 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 전자쌍을 주는 물질을 루이스 염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론 트라이플로라이드. 자, 보론 트라이플로라이드는 여러분들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옥텟 규칙의 예외적인 그 분자죠. 그래서 BF가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결합되어 있고 NH3. 자, NH3는 여러분들 공유되지 않은 전자쌍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리고 H가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이런 구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두 물질이 서로 반응을 하면요, 나이트로젠에 있는, 자, 암모니아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그 보론이 가지고 있는 그 비어 있는 p 오비탈의 전자쌍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암모니아는 전자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쌍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암모니아를 루이스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전자쌍을 받는 BF3는 전자쌍을 받았기 때문에 루이스 애시드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산염기에 대한 세 가지 모형, 세 가지 모델 또는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보았고요. 결국에 왜 이러한 세 가지 모델이 존재하냐면요, 결국에 아르니우스가 됐든 브랜스테드, 루이스가 됐든 간에 이러한 과학자들이 실험하는 과정에서 산염기 성질을 보여주는데 기존의 산염기 정의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안 돼서 각각에 맞는 그러한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르니우스는 수소이온과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에 집중을 했고요.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수용액상이 아닌 상황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양성자를 주느냐 받느냐로 정의를 내렸고, 자, 루이스는 전자쌍의 기준으로 이제 그 산염기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초적인 산염기 정의에 대한 분류법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산이 물에 녹으면 앞으로 우리는요, 지금 현재 15장 첫 번째 영상부터 이제 16장 산염기 평형까지 가는 동안 대부분의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대부분의 반응은 다 수용액에서 일어난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뭐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은 수용액이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산이 물에 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산의 일반적인 분자식을 HA라고 적겠습니다. 이제 이 HA에서 H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원자인 거죠. 얘가 이제
수소 이온 형태로 떨어질 텐데 산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물질이 물속에서 H+를 떼어주겠죠. 제공하겠죠. 자, 그 상황을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적어보면 HA가 수화된 상태로 물에 들어가면서 순수한 용매인 리퀴드 상태의 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HA에서 나온 H+가 물에 달라붙으면서 H3O+를 만들고 그때 HA는 A-를 또한 만들어냅니다. 자, 이때 우리는 HA를 용어 정리만 간단하게 먼저 할게요. HA를 우리는 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HA에서 그러니까 HA에서 결국에는 H+를 제공한 거죠. H+를 H2O가 받아요. 그래서 H2O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배웠었던 개념에 의하면 브랜스테드 염기가 되는 거죠. 자, 염기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H3O+는 우리는 특별히 짝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는 짝염기라고 합니다. 이 용어 정리 여러분들 명확하게 하세요. 자, 왜 이렇게 용어를 만드느냐?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산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것도 가역 반응이에요.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가역 반응이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깔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자, 역반응 기준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반응을 역으로 들여다보면요. 자, 봅시다. 적어볼게요. 똑같은 반응식을 뒤집은 반응식을 하나 적어볼게요. AQ 플러스 A 마이너스 AQ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HA, AQ와 H2O 리퀴드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H3O 플러스는 뭘 한 거죠? H 플러스를 떼어주면서 제공하면서 A-가 받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HA와 H2O가 다시 돌아가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산염기 정의를 통해서 적용해보면 결국에는 H3O 플러스가 뭐예요? 얘가 산입니다. 맞죠? A-는 뭐예요?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염기로 작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 H3O 플러스가 산과 A-가 염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H3O 플러스는 HA로부터 만들어진 제공돼서 만들어진 산이라는 뜻에서 짝산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A-는 그때 우리가 짝꿍인 염기라고 해서 짝염기라고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컨주게이트 애시드 또는 컨주게이트 베이스라고 씁니다. 자, 기본적으로는요, 짝산이나 짝염기는 결국엔 산과 염기예요. 그렇죠? 자, 이 역반응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결국에는 짝산인 H3O 플러스랑 A 마이너스, 짝염기인 A 마이너스는 결국에는 산과 염기로 작동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짝산과 짝염기에 대한 그 이름의 의미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는 이러한 산의 해리 과정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물은 생략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HA가 사실상 물에서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해리 된 거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인 화학 반응식하고, 자, 이렇게 물을 포함시키는 화학 반응식하고 궁극적으로는 같아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응이 평형 반응이라고 하면 우리는 평형식을 쓸 수가 있죠. 평형식을 쓰면 이 평형식을 쓰는 방법 여러분들 화학 평형에서 배웠을 텐데 순수한 용매로 작용하는 과량의 물은 우리가 평형식에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평형식을 쓰는 방식대로 쓰면 K는 HA 곱하기 H2O 분의 H3O 플러스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평형식을 쓰긴 하지만 H2O는 우리가 생략한다. 기억나시죠? 화학 평형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평형상수로 이루어지는 이 평형식을요, 우리는 특별히 이 K에다가 스몰 a를 붙여서 산해리상수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제 막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평형상수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지금 보면 애시드 디소시에이션 컨스탄트라고 해서 산해리상수라고 하는 또 다른 상수가 나오는데 헷갈리면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세요. 산해리상수는요, 그냥 평형상수입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예요. 그런데 결국엔 이 평형상수가 갖는 물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자, 이 반응에서의 평형상수가 KA라고 우리가 이름을 특별히 추가로 붙여준 겁니다. 산해리상수라고. 그런데 이 평형상수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결국엔 평형상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HA가 얼마나 잘 해리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쵸? 다시 얘기하면 KA 값이 크면, 꽤 크면 어떻단 소리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화학 평형에서 우리가 평형상수가 있으면요, K가 1보다 클 경우에 평형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런 말 배웠죠. 그리고 K가 1보다 상당히 작으면 어떻게 돼요? 평형은 왼쪽에 위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말은 뭐예요?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이 어떻게 돼요? 활발한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HA가 H+와 A-로 잘 해리가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맞죠? K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역반응이 활발하다는 소리예요. 자, 이게 헷갈리면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K는 결국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분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모가 뭐로 들어가 있죠? 반응물의 농도의 함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반응물의 뭐 지수승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통. 그리고 분자는 뭐로 들어가 있죠? 생성물의 지수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n과 여기 n은 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결국에는 이 평형상수를 만드는 분수에서 분모는 반응물, 분자는 생성물이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면 K값이 엄청나게 큰 값이에요. 그럼 뭐예요? 결국엔 생성물 값이 크단 소리입니다. 생성물 값이 크려면 어떻게 돼요? 정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자, K값이 1보다 엄청나게 작으면 반응물이 엄청나게 크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역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죠.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에는요, 여기서 만들어낸 산해리상수도 결국엔 뭐라고 했어요? 평형상수라고 했죠? 근데 왜 하필 이 평형상수를 특별히 산해리상수라고 만들었냐고요? 이름을 붙여줬냐고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다시 말하면 HA가 얼마나 해리가 잘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수이기 때문에 산해리 상수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뒤에 가면 뭐가 나올 것 같나요? 산해리 상수를 배웠으니 당연히 염기 해리 상수가 나옵니다. 염기 해리 상수도 역시 평형상수고요. 우리는 기호로 KB라고 씁니다. 이때 B는 베이스입니다. 이 위에 있었던 A는 여러분들 애시드라는 말, 이 기억나시죠? 아시죠? 자, 그래서 염기해리 상수도 뒤에 나올 거니까 제가 미리 예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산이 물속에서 해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산의 세기에 따라서 평형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산의 세기는 뭐 강산이나 약산이냐 이런 개념 이미 알고 있죠. 얼마나 산의 세기가 강하냐 약하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강산과 약산. 자, 아레니우스 산염기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강산이라면 뭐예요? H+를 수용액에서 H+를 잘 내놓는 산입니다. 맞죠? 약산은 뭐예요? H+를 잘 내놓지 않는 산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평형상수와 우리가 한번 연계해서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평형 반응식, 자, 산의 해리 과정을 반응식으로 정리하고 위로부터 산 해리 상수까지 정리를 했었죠. 그러면 자, 강산이라는 말은 H+를 잘 내놓는 산이기 때문에 자,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천천히 이해해보면 아주 쉬워요. 자, 즉 산의 세기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산의 세기가 강하다는 말은 KA가 굉장히 크다는 소리예요. 왜 그렇죠? 이 KA를 보세요. H3O 플러스의 농도가 굉장히 크다는 소리죠. 산의 세기가 세다는 소리는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반응이 치우쳐져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KA가 매우 크다는 걸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산의 경우에는요, 사실 평형을 논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강산은요 그냥 거의 100% H+와 A-로 해리됩니다. 자, 화살표를 제가 양방향으로 표시하지 않았어요. 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평형상수를 거의 우리가 고려할 수도 없고 평형상수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강산은 평형상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산의 경우에는요, 초기에 우리가 HA, 그러니까 산을 이제 물속에 녹이겠죠? 그때 이 초기 농도가 HA0라고 하면 사실상 얘는 100% H 플러스로 다 가기 때문에 HA0의 농도가 결국엔 마지막 물속에서요, 녹아 들어간 그 HA로부터 만들어진 H 플러스의 농도와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특히 강산의 경우에는요, 양성자에 대한 친화력이 약한 짝염기를 내어놓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개념도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세요. 자, 강산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응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HA가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를 잘 내놓는다는 소리죠.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HA가 산이고요. HA에서 만들어진 A 마이너스가 뭐죠? 짝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짝염기가 만약에 짝염기 스스로가 H 플러스와의 친화력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화력이 강하면 뒤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HA로 돌아가겠죠. 그렇다면 이 HA라고 하는 산은 강산이 맞나요? 아니죠. 그때는 약산인 거죠. 자,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HA가 강산이기 때문에 HA로부터 만들어진 짝염기인 A-는 H 플러스와의 친화력이 거의 없습니다. 친화력이 거의 없어야만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야만 HA가 강산이라는 의미가 맞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리라고 보고요. 자, 산의 세기가 약한 경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 현재 산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염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배울 겁니다. 그런데 산에 대해서만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염기는 다 똑같아요. 예, 개념적으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산에 대해서 배울 때 지금 현재 강한 산에 대해서만 먼저 언급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게 되는, 더 깊이 있게 배우는 부분은요, 약산입니다. 그리고 염기의 경우에서도 약염기의 경우에 더 깊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강산의 경우에는 평형을 논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아주 심플하다는 소리예요. 뒤에 가서 이제 강산에 대한 이그젠플을 조금씩 제가 양념처럼 설명을 드릴 건데 실제로는 약산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챕터까지 산, 염기, 평형까지 들어가 보면요, 다 약산과 약염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산의 세기가 약한 상태, 약산이면 어떻게 돼요? 위크애시드라는 소리는 결국에 이 화학 반응식에서 HA로부터 H3O 플러스 또는 H 플러스와 동일하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죠. H 플러스를 내놓는 정도가 작단 소리예요. 그 말은 즉슨 평형상수 값이 작다란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평형상수가 작으면요, 이때부터는 우리는 평형 문제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 평형상수가 매우 작은 상태가 바로 우리가 이제 약산이라고 하는데, 약산의 경우에는 평형상수가 작으면 어때요? 평형이 어디에 위치하나요? 왼쪽으로 치우칩니다. 다시 말하면 역반응으로 더 많이 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산은 평형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HA 상태로 존재합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약산의 경우에 HA를 물속에 넣으면요,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문제는 약산이기 때문에 Ka 값이 매우 작아요. 따라서 사실상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왼쪽으로 가는 게 더 심합니다. 됐죠? 그래서 왼쪽으로 역반응으로 가는 게 더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평형 상태에서의 화합물의 농도는 HA가 훨씬 더 커요.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HA 그 약산에서 H 플러스도 만들어내긴 하겠죠.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진 H 플러스의 농도는요, 사실 초기에 HA의 농도, HA 제로라고 할게요. 이 농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결국에는요, 이 산이 들어가 있는 용액 안에서의 그 양성자의 농도를 계산해야 될 겁니다. 이 양성자의 농도를 계산해서 우리는 결국엔 나중에 pH까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산의 세기를 계산할 때 pH로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pH까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성자의 농도를 계산해야 되고, 이 양성자의 평형 상태에서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화학 평형을 이제 다루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형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의 세기가 약하면요, 이제 어떤 상황일까요? 산의 세기가 약하면 산으로부터 만들어진 짝산은 어떨까요? 짝염기는 어떻게 될까요? 산으로부터 만들어진 짝염기는요, 양성자와의 친화력이 강합니다. 그래야만 얘네 둘이 다시 재결합해서 HA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맞죠? 따라서 약산의 경우에는요, 물보다 훨씬 센 짝염기를 내어 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반응을 왼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하자면, 강산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강산에서 만들어낸 짝염기는 어때요? A-라고 하는 짝염기는 이 짝염기의 세기, 그러니까 양성자에 대한 세기, 그 결합력, 친화력이 매우 약하다고 했어요. 매우 약하기 때문에 뒤로 못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강산이 거의 100% H 플러스와 A-로 헬이 돼서 존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산이 물에 녹아 들어갔을 때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평형상수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평형상수 값이 바로 산해리상수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요. 산해리상수에 대한 정의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산을 이제 물속에서 헬이 되는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염기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염기에 대한 일반적인 그 해리 반응식도 따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이제 염기 해리 상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1양성자 산이란 건 뭘까요? 자, 양성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산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양성자를 한 개를 떼어줄 수 있는 산입니다. 떼어줄 수 있는, 이게 바로 1양성자산이죠. 그래서 1양성자산, 우리가 이제 다루는 다양한 1양성자산들의 그 KA 값을 보면요. 자, 보세요. 대부분 우리가 KA 값을 다루는 대상은요, 대부분 약한 애들이에요. 약산이에요. 왜? 강산은요, KA 값을 다룰 필요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HCl이 강산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미리 한번 정의를 해보고 갈게요. 왜 강산에 대해서 우리가 KA 값을 다룰 필요도 없고 다루기도 힘드냐.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HCl이 물에 들어가면요, AQ, 자, H2O 리퀴드가 되고, 얘가 어떻게 돼요? 거의 100% H3O 플러스 AQ와 Cl-로 해리가 됩니다. 됐죠? 근데 이때 그 산해리상수, 즉 평형상수를 우리가 식으로 쓰면 KA는 HCl분의 어떻게 돼요? H3O 플러스와 Cl-의 농도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그렇죠.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강산이라고 했습니다. 평형의 위치가 거의 100%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무리 가역 반응이라고 해도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요, HCl의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얘는요, 극 미량입니다. 이 수용액 속에서 HCl은 거의 우리가 실험적으로 분석하기 힘들 정도로 농도가 작아요. 다시 말하면 HCl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분모가 거의 0으로 간다는 소리는 뭐예요? KA 값이 거의 무한대 값으로 간다는 소리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HCl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다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HCl은 매우 작은 농도이고 실험적으로 측정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작은 농도이다. 따라서 강한 산의 KA 값은요, 측정이 어렵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커요. 일단 매우 크다는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약산의 이제 산해리 상수를 보시면, 보세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개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10승까지 있네요. 자, 화학 평형을 돌아가서 여러분들 뭐 몇몇 물질들의 평형 상수 한번 검토해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평형 상수를 가지고 뭘 했어요? K가 1보다 크면 어떻게 얘기했죠?
정반응이 활발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K가 1보다 작으면 이제 역반응이 활발해진다, 이런 말이었죠. 이 물질들은 Ka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역반응이 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해리 상수가 작기 때문에 해리는 그 양이온이 아니라 그 양성자의 농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여기에 있는 이제 다양한 산들의 그 Ka 값을 보시면 밑으로 갈수록 Ka 값이 작죠? 그리고 위로 갈수록 Ka 값이 큽니다. 무슨 뜻일까요? 위로 갈수록 산의 세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뭐 물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여기 있는 물질들은 약산으로 취급받는 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의 그 대표적인 양성자산, 뭐 대개는 약산입니다. 지금 여기서 정리되어 있는 산들은 약산인데, 약산의 산 해리상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마지막 개념을 하나 배우고 가겠습니다. 바로 물인데요. 자, 물은요, H2O 분자. 자, 이 물은 기본적으로 산과 염기로서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양쪽성 물질입니다. 영어로 엠포테릭이라고 하는데, 자, 물은 스스로 이제 자동 이온화, 스스로 자체 이온화를 통해서 그 산이나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수소 이온과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을 Ni온이죠. 음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 과정을 보면 물 분자 두 개가 서로 반응을 해서 한쪽에 수소 이온을 한쪽에 물로 전달하고 H3O 플러스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수소 이온을 전달해준 물 쪽에는 어떻게 돼요? OH 마이너스가 형성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데, 이 자동 이온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결국에는 이제 평형 반응인데, 이 평형 반응이기 때문에 이 평형 반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형상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K는 어떻게 되죠? 물 분자의 H2O의 어떻게 돼요? 제곱분의 어떻게 되죠? H3O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뭐예요? 순수한 용매로서 과량이 존재하는 상태인데, 이 순수한 용매의 그 농도는 우리가 평형식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면 사실은 H3O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 곱으로 이룰 수 있죠. 그리고 이 값은 우리가 H3O 플러스는요, 사실상 H 플러스의 농도랑 같다라고 똑같이 바꿔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의 상수를 우리는 이제 평형상수인데, 기본적으로는 평형상수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수를 우리가 특별히 물의 이온곱 상수라고 해서 KW라고 써주기도 합니다. 이때 W는 물의 워터에서 가지고 온 W입니다. 자, 그리고 이온곱 상수는 무슨 말이냐? 물로부터 만들어진 양이온과 음이온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제 정확히 농도의 곱이죠. 농도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수라고 해서 물의 이온곱 상수라고 합니다. 결국엔 물의 해리 상수예요. 물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해리되는 정도를 설명하는 평형상수예요. 자, 계속 그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물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얘네들은 결국엔 다 평형상수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 물의 이온곱 상수를요,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보면 25도씨에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같은 상태로 되고, 각각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다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 하필 온도가 주어져 있을까요? 제가 앞선 영상 중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온도가 주어져 있다는 말은 온도가 바뀌면 달라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평형 상태에서 25도씨에서의 각각의 몰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가 되는데, 이 값을 우리가 앞에서 구해놓은 물의 이온곱 상수, 그러니까 평형식에다 대입하면 KW 값이 주어지는데요. KW 값이 뭐가 나와요? 결국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값은 그냥 기억하세요. 외우세요. 자, 그런데 이제 수용액인데, 지금 현재 수용액 안에 무엇이 녹아있느냐에 따라서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산이 녹느냐, 염기가 녹느냐, 또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염을 녹이기도 합니다. 솔트라고 하는 염을 녹이기도 하는데 이 물질들이 어떤 물질이 녹아 있느냐에 따라서 물 속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의 농도와 OH- 이온의 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중성 용액이라면요, 물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러니까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H 플러스와 OH-의 농도는 같습니다. 같아야만 중성이겠죠. 그렇죠? 근데 산성이라면 상대적으로 H 플러스의 농도가 더 높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양성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아야 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염기성이라면 OH-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뭐냐? 무엇이 녹아있든 간에 이거 기억하세요. 25도씨에서 H 플러스와 OH-의 곱은 항상 물의 이온 곱상수인 10-14승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둘 사이의 농도는 결국에 그 물속에 녹아있는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각각의 농도가 달라지더라도 두 농도 사이의 곱은 항상 이온 곱상수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수업 시간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개념이라고 기억하시고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다양한 그 산염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대한 그 예제를 푼다거나 pH를 계산한다거나 또는 그 평형 상태를 우리가 이제 풀어보는 여러 가지 그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산염기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정리하면서 산염기가 이제 물에 녹아 들어갈 때, 특별히 염기는 제가 여기서 먼저 다루진 않았습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산을 대표적으로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 왔는데, 산이 이제 물에 녹아 들어갔을 때 놓여지는 평형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배운 그 산의 화학 평형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앞선 영상, 그러니까 14장에서 배우는 화학 평형에서 이미 다 다뤘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깊이 있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